안녕하세요. 안녕입니다. 오늘은 강화약화 논리 퀴즈 편 4회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리트 추리 논증에서 문제 2개를 가볍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강화약화가 연습을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나 가볍고 빠르게 풀릴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보시면 32번, 33번이 그 리트 추리 논증 문제라고 하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풀어볼게요. 제가 푸는 방식 자체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 출발이 힘드신 분들은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고 하죠. 이랬을 때 뭘 볼까 고민하시지 말고 기억과 니은이 일단 언급이 됐으니까 기억과 니은이 뭔데 이걸 첫 번째로 찾으시고요. 두 번째로 평가를 물어보죠. 평가로 가능한 건 일반적으로 강화, 약화, 강화하지 않는, 약화하지 않는, 지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기억, 니은이 뭔지 각각 찾으시고 그 다음 선지로 내려가셔서 어떤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순서대로 하시면 이제 뭘 풀어야 될지 방향이 딱 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기억과 니은이 뭐지? 했을 때 기억, 동물에게도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 아, 이런 말을 했구나. 니은, 로봇에게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되게 좀 뜬금없는 듯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를 보면 이러이러하다면 기억엔 영향이 없고 니은은 약화, 기억은 강화, 니은은 약화, 이렇게 약화 강화를 우리가 다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기억을 먼저 보시고 기억을 파악하신 다음에 그러고 내려가서 이제 기억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그 다음 니은을 읽고 그 다음 니은이 파악이 되면 니은에 관한 선지들을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한번 같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동물에게도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고 하면서 어떤 대상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려면 적어도 그것이 쾌락과 고통의 감각 능력뿐만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라는 거는 이제 엔드죠. 5월이 아니죠. 그래서 플러스로 묶어놓고 주체적으로 지각,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말했네요. 사람들은 많은 고등 동물들이 이 두 가지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한다. 물론 개나 고양이의 지각 판단 능력은 인간에 비해 열등하지만 그렇다고 동물들이 주체적이지 않다고 하기는 어렵다.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있긴 있다. 단지 인간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 이유라면 혹시라도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외계 종족 앞에서 우리가 주체적이지 않은 존재로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수준이 높고 낮고를 기준으로 하면 만에 하나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고등 생물이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가 고양이들이나 개들의 그 처지가 될 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우리도 개나 고양이의 주체적 지각 판단 능력을 인정하는 편이 낫다라고 해서 한 문단이 끝났어요. 이렇게 1문단이 끝났고 이렇게 보니까 로봇의 경우는 어떠한가 라고 2문단이 출발하죠. 그럼 여기는 아마 아까 우리가 봤던 니은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이제 기억 끝났으니까 내려갈게요. 동물과 로봇의 발생적 이력 차이가 쾌락 및 고통의 감각 능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밝혀진다면 기억에는 영향이 없고 라고 했을 때 지금 저는 기억에 영향이 없다라고 했을 때 바로 동그라미를 할 거거든요. 그 이유가 기억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아까 뭐였죠? 기억은 어디까지나 동물에게도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 이것만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발생적 이력 차이가 그 동물의 도덕적 지위 여부에 영향을 준단 말이 전혀 없었죠. 전혀 없다는 건 예의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기억의 주장에는 영향이 없는 게 맞죠. 그래서 맞네? 앞부분이 맞네? 라고 이제 부분 판단을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고요. 이제 니은을 볼게요. 동물과 로봇의 구성 소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기억은 강화되지만 근데 이것도 같은 이유예요. 기억에서 영향이 없고를 맞다고 했던 것과 같은 원리로 동물과 로봇을 비교를 하면서 동물의 도덕적 지위가 확정된 게 아니죠. 그냥 기억은 어디까지나 동물에게 아까 뭐였죠? 여기 감각 능력, 쾌락과 고통의 감각 능력과 지각 판단 능력만 있으면 인정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로봇과 어쩌고저쩌고 이야기가 들어갔을 때 혼란스러워 하시지 마시고 얘는 기억에 뭔가 고려 요소가 아니었잖아. 로봇과의 비교가.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강화가 아니니까요. 그럼 니은이 벌써 지워졌죠? 니은 지우면 지금 우리 기억 판단할 필요 없이 맞다라는 게 선지 구성상 드러났고 디귿만 보면 돼요. 디귿만 판단하면 끝나거든요. 디귿을 보시면 인간보다 우월한 지각 및 판단 능력을 가진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억이 약화되나요?
약화되죠. 그 이유가 얘가 자기의 나름의 주장을 펼칠 때 이런 근거를 갖다 썼잖아요. 혹시라도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외계 종족 앞에서 우리가 뭔가 주체적이지 않은 존재로 무시될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봐. 그런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우리가 개, 고양이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그럼 애초에 그런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저 가능성이 존재한 이런 우려가 없을 테니까 얘 주장의 근거 중에 하나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약화가 되네, 맞네 해서 앞부분 옳다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니은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강화가 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판단 완료가 되었고 니은만 마저 판단하면 되죠. 그랬을 때 인간보다 우월한 지각 및 판단 능력을 가진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니은이 강화되는지 여기만 이제 생각하면 되니까 글을 읽으실 때도 그 부분에 집중해서 좀 더 가볍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 문단을 빠르게 훑어볼게요. 로봇의 경우 우리가 이제 로봇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자라는 게 니은의 결론인 걸 알고 있죠? 그랬을 때 뭐 로봇의 핵심 특성이 뭐 세 요소가 동물의 주요 특성이고 외부 자극을 수용하고 그 정보를 처리하여 뭐 어쩌고저쩌고 쾌락과 고통의 능력을 인정을 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래서 쭉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이제 말로 이걸 읊어드리면서 읽다 보니까 이게 날려 읽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눈으로는 훑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하는 건 여기 인간보다 우월한 지각 및 판단 능력을 가진 대상의 존재 여부가 혹시 로봇에게 영향을 줬을까? 로봇의 도덕적 지위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줬는가? 만 생각하는 거예요. 쭉 보면 그래서 그래 뭐 느낀다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금속이나 플라스틱이 아니라 뭐 신체 그래서 뭐 인간보다 어쩌고저쩌고 한 그 비교가 도덕적 지위, 로봇의 도덕적 지위에 영향을 줬어? 어디 더? 뭐 동물과 로봇의 유사성이 인정이 되고 그러면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로봇에게 도덕적 지위를 주자고? 오케이. 인간보다 우월한 지각 및 판단 능력을 가진 대상의 존재는 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바로 강화 아니지. 강화는 아니지 하고 지우고 답은 1번이 됩니다. 강화약화 유형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사고 정리 연습을 미리 안 해두시면 시험장에서 시간을 많이 쓰는 문제도 문제지만 일단 정답률이 되게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좋아요. 강화약화 연습을 제대로 해두시면 정답률은 정답률대로 높아지고 시간을 엄청 많이 세이브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남들이 이 부분에서 정답률이 흔들려 할 때 본인은 안정적인 정답률도 가져가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기회의 분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어서 33번 연달아 풀어볼게요. 기억을 지지하는 사례로 옳은 것을 물었죠? 이것도 지금 기억이 나왔으니까 기억이 어디 있는데 하고 먼저 일단 찾으시고요. 1번 기억이 어디 있는데 그리고 2번 지지하는 사례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보기로 내려가서 크게 지지라고 써주세요. 이 말은 우리가 찾아야 될 보기는 뭐 동그라미 X 이런 게 아니라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만 생각하면서 내가 보기 판단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지라고 써두는 겁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기억이 뭔데? 시간 해석 이론이라는 거네요. 시간 해석 이론이 밑줄이 쳐져 있고 이걸 지지하는 사례를 우리가 찾는 거니까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정보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앞에 여기 처음부터 다시 읽긴 읽을 거예요. 그렇지만 읽는 와중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 해석 이론의 정의나 설명,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글을 편하게 읽으시다가 시간 해석 이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혹은 이제 거기에 관련된 설명이 시작되면 거기부터 힘을 빡 줘서 읽는 방식으로 이렇게 독해의 강약을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의 선호는 항상 일정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일정이 아니래요. 사람들의 선호가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이런 현상을 시간적 비정합성이라고 부른대요. 이렇게 이퀄 표시를 해놨고요. 미래의 결과들 A, B에 대해 처음에는 뭐 B를 B보다 더 선호하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선호가 역전되거나 선호의 차이가 좁혀지는 현상이다 라고 해서 더 붙여서 설명을 해주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눈으로 읽고 이해가 됐다 싶었을 때 크게 더 잡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제가 궁금한 건 시간 해석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해석 이론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인데 저런 내용이 있구나 하면서 절대 날려 읽지는 않되 굳이 막 무겁게 모든 밑줄을 쳐가면서 잡아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나오죠. 이런 시간적 비정합성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시간 해석 이론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대상의 가치를 평가할 때 마음속으로 해석해서 선호를 결정하며 동일한 대상이라도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경우 그래서 시간이 기준이네요.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경우와 가까운 경우에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건 말 그대로 시간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이론이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 그러니까 어떤 정의를 여러분 줄 거예요. 분명히 뭐 어떤 이론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보통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더 던져줘요. 그랬을 때 본인이 앞서서 이 정의에 대해 설명을 해준 게 이해가 잘 됐다면 이 예시가 내가 이해한 게 맞나? 라는 확인하는 느낌으로 쭉 읽어주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그 정의가 한 번에 뭔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본인이 되게 낯선 분야에 대한 설명이라면 그럴 때는 나 방금 그 설명이 그렇게 막 확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예시, 추가 설명을 가지고 내가 이해를 좀 더 도모해 와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예시를 강하게 활용할 땐 이렇게, 그리고 예시를 좀 가볍게 터치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가볍게, 본인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예시를 활용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같이 볼게요. 사람들은 하면서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더 본질적인 점에 주목하는 고차원적 수준의 해석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의지하고, 시간적으로 가까운이라고 했으니까 제 동그라미랑 세모 편 나눠서 가까운을 세모로 해볼게요. 가까운 대상에 대해서는 더 부수적인 점에 착안하는 저차원적 수준의 해석에 집착한대요. 예를 들어 미래 이익에 대한 평가에서 변화는 고차원적 수준이고 그 실현 시점의 다소간 차이는 뭐 저차원적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여기 앞에 멀리 더 본질적 고차원, 오케이? 가까운 부수적 저차원이 워낙 이해가 잘 돼서 그렇다고 하네. 그래서 결국 시간적 거리에 따라 대상에 대한 해석 수준이 달라지면서 시간적 거리가 어쨌건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적 비정합성이 발생한다고 본다. 무엇이요? 시간 해석 이론이 그렇게 본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이해한 거를 잡고 한번 지지하는 선지가 있나 하고 내려가 볼게요. 기억, 5,000원인 노트를 반값에 구매하기 위해 이것을 반값에 구매하기 위해서 뭐 20분 동안 운전할 용의는 있는데 202만 원인 냉장고를 200만 원에 구매하기 위해 20분 동안 운전을 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뭐 바로 지지가 아니네 하고 지우셔도 좋은데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기억 보기가 딱 처음에 봤을 때 바로 느낌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왜냐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옳은지 틀린지 조금 자신이 없는 상태로 보기를 내려왔는데 기억부터 모호한 보기를 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기억에 대해서 내가 방금 이해한 걸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하고 매몰되어 있지 말고 언어에서도 여러분 지나가 보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특히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좀 짝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기는요. 만약에 기억을 지나갔다가 니은, 디귿을 하면은 사실 기억을 보지 않아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막 선지 구성에 따라서요. 아니면 이제 니은과 디귿을 판단하다 보니 기억해 이렇게 보라는 거였구나 라고 사고가 정돈이 돼서 뒤에서는 풀릴 수도 있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억 보기부터 너무 힘들다, 약간 뭐 어떻게 바라는 건지 모르겠다 싶으면 지나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일단 지나가 볼게요. 그러면 니은을 볼게요. 니은. 여행 출발이 많이 남은 시점에서는 뭐 좋은 경치, 맛있는 음식 등을 상상하면서 뭐 기대에 부풀었지만 여행 출발이 다가올수록 뭐 준비물, 교통수단 등 세부사항을 걱정하게 된다라고 해서 시간적으로 거리가 멀 때랑 좁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다 말을 해주니까 이제 조금 보기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 상황에 부합하니까 지지하는 사례다 라고 생각해서 니은을 동그라미 하고, 니은이 지금 다 남아있죠? 2, 4, 5번 디귿을 마저 볼게요. 디귿을 보시면 뭐 60일 후에 배달 예정인 냉장고를 배달이 하루 늦어지면 5% 할인해 주겠다라는 제안은 받아들이지만 내일, 되게 가깝죠? 내일 배달 예정인 냉장고를 배달이 하루 늦어지면 5% 할인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거부했다라고 해서 사실 그 5% 할인을 받고 안 받고가 상당히 본질적인 좀 고차원의 수준이죠. 왜냐면 5%나 할인을 해주겠다는데 안 그랬으면 100% 돈을 다 냈어야 됐는데 95% 살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데 그걸 마다하는 거잖아요. 시간적 거리가 먼 설명 하나 그리고 가까운 설명 하나를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지지 맞네 라고 가볍게 탁 쳐주시면 이제 기억을 판단할 수 있겠죠. 기억을 보시면 5,000원인 노트, 뭐 202만 원인 냉장고, 기준은 약간 그 물건의 가격인 거지 지금 시간적으로 거리가 멀고 뭐 가깝고를 가지고 경우를 안 쪼개줬죠? 그럼 얘는 지지는 아니네 하고 그냥 지우시면 돼요. 얘도 진짜 판단하실 땐 옆에 지지 X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판단할 때 명확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32번, 33번을 같이 풀어봤는데요. 이게 두 개 다 그 리트 추리 논증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뭐 행시 준비하는 사람들도 약간 그냥 그 위에 이게 무슨 문제인지 가리고 풀라고 했었으면 행시 뭐 언젠가 나왔던 문제인가 보다라고 풀 수 있을 만큼 큰 차이가 없었고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고, 그래서 뭐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문제를 어떤 순서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은지 그거 하나랑요, 뭐 중간중간 알려드렸던 지지를 써본다든지 아니면 좀 보기가 기억부터
좀 헷갈린다 싶으면 지나가 본다든지 하는 소소한 팁들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화약화 4회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